거울이 바로 보이면 좋은 운을 반사한다는 뭐 일종의 어떤 미신 같은 게 이제 있는데, 지금부터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자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23번째 일반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가 이제 모델하우스 한번 설치했다가 뜯어 고친 사례가 있는 사진인데, 현관문을 열고 보면 거울이 바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거울이 바로 보이면 좋은 운을 반사한다는 뭐 일종의 어떤 미신 같은 게 이제 있는데, 84 타입 모델하우스를 꾸몄다가 반침장에 있는 거울이 현관문을 열고 이제 바로 보이게 되는 그런 어떤 실수 같은 걸 했죠. 그래서 다시 고친 그런 적이 있어서 그걸 이제 좀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뭐 미신이긴 하지만 뭐 좋지 않다는 걸 뭐 기왕이면 굳이 할 건 없고 해서 이렇게 고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뭐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이긴 한데, 지금부터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일반 가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자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결로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 자주 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실내의 반침장이라든지 자주 열지 않았을 때 당연히 이제 안에 좀 습기가 생기는데, 그걸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떤 디테일이 되어 있는지. 2번, 가구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문짝 하부가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이 이제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양계도어로 이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하단부도 고정이 돼 있어야 문짝이 뒤틀리는 일이 없죠. 그다음에 3번, 처지지 말아야. 간격이 넓으면 처지는데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조치,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4번, 기능의 간섭 사항이 없어야. 가구의 본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뭐 어떤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잘못된 사례들 좀 보여드릴 거고요. 5번, 미관 불량은 두고두고 속상하죠. 맞습니다. 뭐 끝까지 마감 처리를 좀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내부 뒷판에 통기관이 있고요. 외부 쪽에 상부에도 공기 통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도 공기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기는 이제 순환이 돼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가끔 장 상부에 저 틈새가 마감이 안 되었다고 하자 접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건 이제 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틈이 일부러 저렇게 이제 놔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아실 필요가 있죠. 가구 하단부에도 이렇게 통로가 있기도 합니다. 가구마다 틀려요. 문짝 뒤틀림 방지를 위한 턱이 다 있어야 됩니다. 뭐 약간 좀 큰 평형, 현관에 이제 창고가 저렇게 별도로 다들 있던데, 문틀 하부의 실도 저렇게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잖아요. 인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문 하단부가 문 턱에 저렇게 딱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문을 옆면, 윗면, 그리고 아랫면 이렇게 3면이 문을 지지를 해줘야 사람이 이렇게 뭐 문에 기대거나 힘이 가해졌을 때 문짝이 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3면 지지를 뒤틀리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하부에 문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실내에 들어온 건데, 저거는 문틀이 이제 아예 없잖아요. 저건 어떻게 하냐? 이제 왼쪽에 드레스룸 문이에요. 오른쪽 사진은 드레스룸 문을 이제 열고 내부를 찍은 사진인데, 뭐 걸려져 있는 옷들 뭐 이런 거 이제 가지러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하부에 뭔가 실이 있으면 걸려서 불편하겠죠. 밑에는 아무 실이 이제 없고 걸리지 않는 형태로 이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감이.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석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 가까이 가면 화살표 쳐져 있는 저 부분이 탁 올라와요. 문이 닫히면서 하단부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밑에 부분에 걸리게. 그래서 얘도 하단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어의 열림 각도를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창고는 좀 많이 열릴수록 좋잖아요. 특히 이제 현관 창고에는 뭐 자전거라든지 뭐 운동기구 같은 것들, 덩치 큰 대형 건물들을 이제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런데, 양쪽으로 이제 90도보다 더 이제 열려야 되겠죠. 110도 정확히 열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드레스룸 문짝인데, 왼쪽은 90도고 오른쪽은 110도예요. 서로 각도가 이제 이렇게 틀리도록 일부러 저렇게 해놓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뒤쪽에 화장대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이제 화장대가 있거나 벽이 있거나 해서
문짝이 열리면서 손상이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어 스토퍼를 설치하기 적당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정첩을 저렇게 90도만 딱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마감을 해야 됩니다. 붙박이장 상부도 주방 가구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부에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불 들어가는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넓잖아요. 구백이 넓어요. 구백이 넓으면 이제 보강을 해주는 거가 지침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넓은 곳은 상부에 피스로 박혀져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지는 걸 방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붙박이장 이불 넣는 선반은 폭이 넓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께도 20T 이상의 판재를 써야 되는 거예요. 18T 정도의 이렇게 얇은 걸 쓰면 튼튼하지 못해서 처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T 이상, 저희는 23T짜리 판재를 저렇게 쓴 거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기능에 간섭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세탁기 위에 있는 뭐 세제나 빨래도구 뭐 이런 거 놓는 선반이 보통들 있잖아요. 이 선반 사진인데 선반 하단이 1350mm 밖에 안 돼요. 선반 높이가 1500mm 이상은 돼야 세탁기 들어가고 뭐 뚜껑 열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저건 이제 다 수정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신발장,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신발장 사진인데, 신발장도 문을 열었을 때 신발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110mm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진이고요. 시스템 선반하고 콘센트가 저렇게 딱 붙어 있어서 뭐 뭔가 플러그를 꽂기도 불편한 이런 거 잘못된 거죠. 선반을 올리든지 좀 내리든지 뭐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세탁실의 시스템 선반하고 방우용 콘센트, 저건 이제 이렇게 커버를 들어야 되는데 선반에 걸려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시스템 선반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수전하고 걸리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죠. 미관 불량은 두고두고 속상하죠. 절단면이 저렇게 이제 거칠게 마무리가 된 거, 뭐 이런 거 그대로 노출시켜서는 저런 건 안 되는 거죠. 손잡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데, 피스가 너무 안쪽에 박혀 있어요. 문 안쪽으로. 이제 40mm 이내,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빼서 40mm 이내에 박아야지 됩니다. 피스, 본드, 타카, 이 세 가지를 혼용해서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피스를 잘못 박은 건데, 저런 경우가 물론 뭐 있을 수 있어요. 조정을 하다 보면 저런 부분은 스티커를 붙여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